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청아백자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자는 유교적 이념이 구현된 조선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로 15세기 후반 왕실과 중한 관청용 백자 제작을 전담한 분원이 설치됨에 따라 조선 백자의 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련된 고급 백자의 생산이 진척되면서 조선 백자는 절제된 순백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무늬가 장식되기 이르렀습니다. 조선시대의 절제된 순백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무늬가 장식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장식은 같은 시기의 분청사기나 고려시대 청자에 비해 기법이나 소재 면에서 다소 단순한 편입니다. 새기거나 도장으로 찍는 방법이 아닌 대개 붓으로 그리는 기법이 중심이 되었는데 시문된 안료의 색에 따라 푸른색이 청화, 흑갈색의 철화, 붉은색의 동화로 나뉘고 유행 시기도 대체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순백자 위에 코발트 안료인 회청을 사용하여 푸른 빛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청화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주요한 장식 기법이었습니다. 청화는 문자 그대로 푸른색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중국의 청화백자는 대개 청화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청화백자를 일컬어 이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 만들어진 청화백자는 대체로 청화라고 표기하여 중국에서 들여온 것과 구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화안료는 중국으로부터 비싼 값에 수입하여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도화서 화원이 주로 그림을 담당하였고 이로 인해 청화백자로 제작된 수량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청화 장식이 시도된 초기에는 중국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운용문, 꽃넝쿨문, 송죽매문, 어조문, 천마문 등이 장식되다가 시문, 매조중문처럼 조선적인 미감이 드러나는 무늬가 등장하게 되며 그 밖에 문자문, 포도문, 초화문, 초축문 등의 무늬를 그렸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청화백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화백자는 코발트를 안료로 이용해서 문양을 그리고 장성유를 시유한 후에 1350도의 고온에서 구워내었습니다. 중국에서 원대 코발트 안료가 이슬람 지역에서 전래된 이후인 14세기경부터 강서성, 경덕진료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4세기 고려시대에 원, 명대, 청화백자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청화백자는 조선시대의 15세기경부터 중국에서 회청안료를 수입하여 경기도 광주 일대 가마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화백자는 백자의 코발트 안료를 이용하여 문양을 그린 자기를 의미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청화, 화자기, 화기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명나라에서 전래된 청화백자는 주로 화기로 표기한 경우가 많고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청화의 한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백자의 코발트 안료를 이용하여 문양을 그리는 것은 원대 14세기 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대에 이슬람인과 교류가 많아지고 이슬람인들이 중국 본토에 정착하면서 이슬람 지역에서 이미 도기의 문양을 장식하는 데 이용하던 코발트 안료를 경덕진료에서 백자의 문양을 그리는 데 활용을 한 것입니다. 코발트 안료를 회청이나 회회청으로 부르는 이유도 이슬람 지역권을 회회라고 부르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4세기부터 원, 명대 청화백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헌기록과 가마터 및 출토 유물, 전세 유물 등에 근거할 때 조선시대 15세기 중반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현의 용제총화에는 회회청을 중국에서 구하여 술병과 술잔에 그림을 그렸는데 중국과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회청이 드물어서 중국에서조차 많이 구할 수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63년과 1464년에는 비싸고 구하기 힘든 청화한료를 국내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기록이 될 정도로 회청의 대체한료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17세기에는 병자호란 직후에 청화한료를 구하지 못해서 왕실 연양이나 각종 의례에서 사용할 화준이나 용준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625년에는 인조 반정 때 깨진 용왕아리를 다시 만들지 못해 가와로 대신 사용하다가 대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청화백자 용왕아리를 바칠 것을 권유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18세기에는 전반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청화백자의 제작도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비싼 청화한료의 사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제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종주 시대의 왕실의 연양이나 의례 등에서 사용되는 활용준을 제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그릇에 청화한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처를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청화한료를 금지한 이유는 비싼 가격으로 인한 사치스런 그릇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분원에서 그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청화한료와 갓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희경은 정조가 검소함을 숭상하여 갑기를 금하고 화려한 채색을 없애니 부호들이 조선 그릇은 사용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자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조선에서 만든 백자 그릇은 더 거칠어지고 품질이 나빠졌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유고의 임원경제지와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는 19세기 분원에서 사용되는 회청은 무명이 혹은 무명청으로 가격이 점차 싸져서 분원의 서리들이 중국 연경에서 사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19세기에는 중국산 토청이 조선의 싼 가격으로 유입이 되면서 청화백자가 활발하게 제작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화백자의 개념 수업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